대형주로 불리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상황으로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심은주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2분기 업체들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 소위 말해서 대형주로 불리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KTNG가 1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었는데 2분기에도 1분기에 좋은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 이 시국을 거치면서 사실은 이 해외 담배 수출액이 많이 급감을 하였는데 올해 들어서 해외 담배 수출이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때도 좋았지만 2분기 때도 전년 동기 비해서 한 30% 정도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KTNG는 상당히 좀 견조한 실적을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CJ제일제당도 프리뷰를 드렸었는데요. 이 업체는 사실은 1분기 때 실적이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보다 좋았었기 때문에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2분기도 상당히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0% 정도 시장 기대를 좀 상회할 것이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내외 가공식품 매출 성장률이 워낙 견조한 데다가 그리고 바이오 시황이 계속 좀 좋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좀 곡물 가격이 사실은 좀 주춤하고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는 좀 강보합세의 흐름을 계속 좀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이 아미노산, 특히 이제 라이신, 메치오닌 이런 이 아미노산들의 가격 메리트가 여전히 좀 부각되고 있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우려를 불식하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오리온은 최근에 월별 실적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의미가 없기는 한데요. 일단 4, 5월 누계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장 기대치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은 한 영업이익을 한 900억 이상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충분히 좀 부합할 것 같습니다. 네, 5월달 숫자까지 보신다고 하면은 오리온까지도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는 실적을 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가격 인상 효과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탑라인 성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사실 3월 달에 가수요가 좀 많이 붙었었기 때문에 4월 달은 물량 성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5월부터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실외에서 저희가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은 것들이 의무가 아닌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물량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가격 인상 효과도 계속 좀 되기 때문에 주류 업체들은 좀 우리가 기대했던 수준의 탑라인 정도는 예상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했던 거 대비해서는 손익은 조금 덜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기대치 정도에는 부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요즘에 하이트진로가 이제 TV 광고라던가 이런 매체 광고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비용으로 좀 반영이 되고 최근에 이제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화물연대 파업 이 뉴스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관련돼서 그렇게 일회용 비용 집행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폭은 반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안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기대치 정도는 좀 충족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심이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에 이제 농심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2분기부터 좀 원가 부담이 좀 많이 가중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팜유나 대두유뿐만 아니라 4월부터 포장재 등 이런 부자재 가격들도 인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 부담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손익이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장 기대는 지금 한 150억 원까지 좀 내려온 상황인데요. 요거보다도 저희는 조금 안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이제 탑라인은 굉장히 좋아요. 국내 라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 8월에 판가 인상을 했지만 물량 성장이 계속 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자릿수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MS도 계속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 법인도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도 뭐 한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 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단기적으로 지금 실적 모멘텀이 조금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탑라인이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에서 접근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는 2분기 실적 발표 때가 가장 저점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째려보셔야 되는 종목으로 최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이트진로와 마찬가지로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류 쪽은 여전히 좀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음료가 굉장히 좋죠. 아시는 이제 제로 시리즈 중심으로 해서 탄산음료 쪽에서 계속 MS를 확대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업체도 사실은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시장 기대치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시장 기대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6월에 경쟁사가 또 탄산음료 판가를 한번 인상을 했거든요. 평균 5%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롯데칠성 입장에서는 한 번 더 판가 인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PC 삼립이 시장 기대치를 좀 많이 상회할 것으로 뭐 한 20% 이상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가지 원인으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업, 베이커리 쪽에서 그 신제품 포켓몬 빵이 월 기여도가 지금 100억 원 이상까지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커리 쪽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영업이익도 큰 폭 개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휴게소 운영 사업을 합니다. 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로나 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죠. 그래서 작년에 이 휴게소 운영 사업 쪽에서 적자가 좀 크게 났었는데요. 올해 들어서 휴게소 쪽의 트래픽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5월 지나면서부터 나들이를 좀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소 BEP 혹은 소폭 흑자까지도 좀 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당장 2분기에도 이러한 흐름이 조금 우리 눈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 삼립이 중소형주 중에서는 가장 지금 단기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괜찮은 업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2분기 전반적으로 실적 동향 말씀드렸고요.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